오랜만에 나오십니다. 우리 경제 가정교사 최백운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테이블 풍성해졌어요? 저희 마켓에서 이게 새로 파는 과일이라고 홍보 전략을 바꿨어요. 나도 되게 맛있네. 되게 맛있어요. 되게 맛있어요. 먹방. 예. 자, 오늘은 제목이 기네요. 아이, 총수가 좀 저기 밀어줘야지 지금 많이 팔리는데. 글쎄, 한 달간 지금 못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자, 이거 얼마 나갔어요? 지금 4,666부가 나갔다고. 마지막 방송 했을 때가 그때 한 3,000분가, 3,500분가 했었어. 3만 부 목표했잖아, 그때. 그 책임져야 돼. 제가 잘못했어요. 자, 이거 많이 좀 사주세요. 자, 이 모피아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맛있어, 네. 이거. 예? 이거 생각보다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죠, 이거요. 이게 뭐지? 애플 망고? 망고하고 애플하고 결혼식. 달고 아주 맛있네요. 단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맛있네요. 이거 맛있다. 교수님 하세요. 먹방에 진짜. 이거 맛있네 진짜. 부드러우면서. 상부상조 하는 거야. 진짜 맛있어요. 맛있다 이거. 자 뭐라고요? 모피아 얘기를 언급한 적이 있었을 거야. 한 달 전 정도. 맞아요. 예. 그 후소편. 예. 모피아 반려들이 돈의 흐름이 있는 요직에 딱딱딱 있는데 민간 영역에서도 그 사람들이 왜 재정을 못 쓰게 하느냐. 재정을 안 써야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지. 요약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모피아 출신들이 되게 가는 데가 금융기관 협회장, 은행연합회 회장이라든가 보험협회 회장이라든가 증권거래소 이사장이라든가 중앙저축은행 협회 회장으로라든가 그래서 뭐 하냐면 이제 로비하라고 하는 거죠. 교수님, 제주산 애플 망고랍니다. 제주산 얘기예요? 제주산. 이거 국내산이구나. 수입산은 덜 익은 상태로 들여와서 상온에서 익히는 후숙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주산 애플 망고는 잘 익은 망고를 직접 배송하기 때문에 따로 후숙할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모피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정권과 관계없이 검찰 조직이 이렇게 지속되듯이 모피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피아들이 금융자본들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를 해요. 기재부의 기본적인 임무는 이제 재정을 담당하는 거잖아요. 재정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 경제적인 취약계층들,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국가가 지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보통 사람들은 은행의 의존도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피아들은 기본적으로 재정을 안 쓰는 걸 좋아해요. 특히 개혁 정권이 재정을 많이 쓰게 되면 많은 혜택은 경제적인 취약계층들한테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과거에 보수 정권이 돈을 쓰게 되면은 그건 되게 기업들한테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도 안 하고 거침없이 쓰는데 민주정권이 쓰면은 국가 채무 타령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시비 걸잖아요. 국가 채무 큰일 난다. 보통 사람들한테는 돈을 쓰기 싫은 거예요. 보통 사람들을 정부가 많이 이 지원을 해줄수록 그만큼 금융권에 대한 의존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한 달 반 전에 그렇죠. 하셨던 내용인데 오늘은 거기서 또 한 발 나갑니까?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뭐냐면 또 이제 이 국가 채무 비율이 계속 나오잖아요. IMF에서 국가 채무 비율이 그 전망치를 이렇게 발표를 매년 하고 있어요. 전망치는 기재부가 주는 자료예요. IMF가 무슨 재주로 산정하겠어요? IMF 4월 달에 발표한 수치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5년 후에 한 70%까지 국가 채무 비율이 증가할 거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문재인 선심 정치의 나라비 증가 속도가 최고 수준이다. 이게 5년 후니까 2026년의 얘기인데 문재인 대통령과 아무 관련이 없는 기간이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선심 정치에 나라빚이 이렇게 증가한다고 이렇게 이제 그 자극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죠. 왜 기재부가 이런 자료를 이렇게 줬는가? 그러니까 조중동이 저런 기사를 쓸 빌미를 가지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엮은 것은 말도 안 되지만 IMF가 저런 전망을 냈던 것은 기재부가 냈던 자료 때문인데 기재부가 애초에 그런 자료를 냈던 이유가 있다. 그렇죠. 네? 자,
중앙일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지들, 보수지들, 예. 예, 초고속 그렇죠. 증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나온 예. 거예요. IMF의 원본입니다. 표지예요. 예. 우리가 5년 동안에 한 20%포인트가 증가한다 이거예요. 주요 국가들 보게 되면 싱가포르나 캐나다 이 밑에 나라는 보게 되면 1년 만에 20%포인트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주요 국가들도 한 2년 만에 다 증가했어요. 소요기간이 쭉 나와 우리는 있는데 6년에 이제 증가하는 건. 예. 우리는 6년을 냈고 다른 나라는 1, 2년을 냈네요. 캐나다는 1년 만에 우리하고 비슷하고 막 미국 2년 만에 7.4%면 이것도 우리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미국은 다 증가했었죠. 19년부터 21년 사이에. 일단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예. 수치상으로도 예, 그렇죠. 예,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살림살이를 나타나는 게 이 재정수지라는 지표예요. 재정수지. 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는 모든 돈들을 다 이제 수입과 지출을 정리한 거고, 기초재정수지는 거기다가 이자 비용까지 이제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가장 낮잖아요. 5년 동안에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6%인데, 예. 미국은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6.8 같은 기간에. 예. 그러니까 재정을 훨씬 더 건전하게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돈을 덜 지출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어떻게 20%포인트나 증가하냐? 신기하네. 어떻게 산수가 그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맨 끝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수입은 가능한 한 적게 잡은 거고. 아, 예. 그러니까 요 수입을 적게 잡았구나. 수입.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세금이 덜 거칠 것이다. 그렇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예. 예. 그렇게 전제를 해버린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1.3% 혹은 뭐 중국은 2.6% 증가한다고 봤는데 우리는 0.5%밖에 증가하지 않을 네. 것이라고 봤다. 5년 동안에.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안 커질 거라고 본 거네, 아예. 그렇죠. 예.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분모를 줄여버린 거네. 그렇죠. 미국처럼 분모를 1.3 정도 했으면 확 줄었겠네. 그렇죠. 아, 기술이 들어간 거구나. 예. 이거 어떻게 찾아내? 응? 망고 드세요. 잘하셨으니까. 아, 부드러워요. 부드러워. 이 망고 어디 회사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대박 난다 오늘. 저 부분에 기술이 들어간지 교수님처럼 전문가들이 찾아내지. 전문가들도 이거 안 봐요. 하긴 그래. 교수님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맨날 교수님이 하신 얘기가 다른 사람들이 이거 안 쳐다봐서 그렇다고. 그렇죠. 예.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안 쳐다봐서. 예. 저기 기술이 들어가서 예. 수치를 늘렸고 예. 그 수치를 보자마자 조중동 달려들어가지고 그렇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돈 쓰지 말라 이거지 뭐 그러니까요. 자, 넘겨보세요. 예. 그런데 IMF 전망치가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저렇게 하다 보니까 안 맞지 당연히요. 그렇지. 심지어 올해 거도 안 맞아. IMF에 대해서 국제적인 비교를 하라고 자료를 내는 거잖아요, IMF. 그러면 다른 나라는 수익이 계속 커질 거라고 보고서를 낼 것 같아. 그래야 경제가 튼튼해 보이고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올라갈 거 아니야. 우리는 그걸 거꾸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과장하는 나라도 안 맞고 축소하는 나라도 안 맞고. 그래서 IMF는 안 받는다. 그래서 최근 제가 3년 걸 뽑아봐도 적게는 한 5%포인트에서 많게는 7%포인트가 차이가 있는 거야. 이게 5년간 누적되면 얼마나 안 맞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재부도 매년 5년치를 내요. 네. 기재부가 지난 10년 동안에 낸 걸 계산을 해봤어. 실제치하고 32%포인트가 넘게 차이가 나는 거야. 자체적으로 낸 것도 예. 한 해가 끝나고 나서 예. 결산한 것과 예. 그러니까 항상 국가 채무를 높게 얘기를 해. 그게 뭐냐? 재정준칙. 재정준칙. 예. 이거를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하는데 재정준칙이라는 게 말 그대로 돈을 못 쓰게 하는 이제 족쇄를 채우는 거야.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예 그러니까 문제는 좀 뭐 예산을 못하면은 공약을 집행을 못할 게 아니겠습니까? 족쇄 채우는 거야 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올해 이제 고용 동향과 관련해 가지고 예. 수공제에서 얘기 못한 거 언론들에서 이제 3월달에 한 34만 1000개가 일자리가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했냐면 60세 이상 일자리는 대개 공공 일자리, 정부가 만든 세금 투입해서 만든 일자리 식으로 더 60대 씌우고 노인, 예. 20대 단기 20대는 또 단기 알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수치가 좋으면 항상 깎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저 효과 지난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자 넘겨보세요. 인구가 엄청나게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60세 이상만 증가하고 있어요. 60세 밑은 다 감소하고 있어요. 60세 이상이 지난 1년 동안에 66만 4천 명이 증가했어요. 엄청나죠. 고령화가 진짜 심각한 게 심각한 거예요. 60세 이상이 66만 명이 늘었는데 1년에요. 50대 미만이 35만 명이 줄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야. 인구가 하면요. 기본적으로 일자리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인구가 줄어들면 절대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중요하네요. 30대 인구에서 네.
인구가 15만 명이 감소했어. 예. 40대 인구는 7만 명이 감소했고, 예. 근데 취업자가 8만 5천, 17만이 감소했으니까 인구 감소분을 빼고 나면. 그렇죠. 그렇게 많이 안 준 거죠. 인구 요인이 고용 통계는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 예. 예. 자, 기저효과라고 얘기했는데 2019년보다도 한 12만 명이 증가했거든. 그러니까 2019년은 코로나가 없었으니까 2019년과 비교해보자. 예. 그랬을 때 한 12만 명이 증가했다 이거예요. 오히려 증가했다. 그러면 네. 기저효과가 아니지. 그러면 고용이 회복이 되는 거죠. 위험한 고비를 넘겨가지고 이제 터닝 포인트가 지금 생기고 있다는 거고요. 자, 60세 이상 같은 경우 뭐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를 최대로 그래도 한 50%, 나머지 50%는 민간 노동시장에서 만들어진 일자리더라. 아니 근데 절반도 그럼 그 사람들 일 안 하고 죽으라는 그러니까. 거냐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네. 민간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는 절반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60세밖에 안 되는데 60세에서 1년 동안에 67만 명 가깝게 증가하라는데 지금 네. 은퇴 나이도 완전히 바꿔야 돼요. 60세에서 65세 사이에 은퇴를 잡았는데 요즘 누가 60대 초반을 노인이라고 그래요. 거기다 60세 일자리 증가분 중에서 23만 개는 풀타임 일자리였었어. 20대 일자리를 단기 알바라는데 단기 알바가 17시간 이하인데 50%가 풀타임 일자리에서 증가했어. 증가한 것 중에서.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봐도 예. 노인을 위한 공공 일자리 그리고 천만 나온 얘기하셔요. 20대를 위한 단기 몇 시간짜리 알바 이거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한 이미지를 이용해서 예. 노인 일자리와 단기 알바밖에 없다는 식으로 퉁치고 넘어갔는데 사실이 아니다. 예.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네. 일반적으로 임금이 평균보다 좀 높은 일자리가 제조업 일자리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빠르게요. 제조업 일자리가 늘었네요. 제조업 분야가 굉장히 고령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매치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다른 나라하고 비교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가장 경제가 좋은 게 지금 미국이거든요. 돈도 엄청 투입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인데 한국이 파란색이고 미국이 빨간색인데. 그러니까 2019년에는 우리가 더 고용이 나빴는데 예. 지금은 우리가 더 낫다. 그렇죠. 고용률도 봐보시라고. 마찬가지 미국이 더 좋았잖아. 미국이 더 좋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더 좋잖아요. 가장 경기 회복이 잘 된다고 하는 미국에 비해도 우리가 고용 지표가 더 낫다. 예, 객관적으로 고무적인 거라 이거예요. 그 여전히 아직 지표에서는 갈 길은 멀지만. 그러니까 경기가 폭발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전 세계 모든 국가와 비교해서 그렇죠. 좋다고 말해야 되는 건데 그걸 또 어떻게든지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다. 미국의 연준의 의장이 그런 얘기했어요. 지금 미국도 고용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려면은 내년 연말 정도나 돼야지 된다. 계속해서 이 통화 완화 정책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돈을 계속 찍어내고 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요. 교수님 망고도 다 드셨는데 이제 마무리하시죠. 맛있어. 지난해 대표적인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 정책이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거였잖아요. 그럼 이것도 고용 지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냐 이거죠.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 일을 포기한 사람들, 비경제 활동인 거라고 합니다. 한 50만 명 정도 4월 달까지 급증하잖아요. 이 꼭지가 높으면은 예. 경제 활동을 안 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고. 예. 근데 5월 달부터가 이제 이 파란색이 전 국민 재난 지원했을 때야. 이때 줄어들다가 한 50만 명 줄어들다가 그러다가 8월 달부터 사실 늘기 시작하는데 약발이 이제 떨어진 거지. 이제 전 국민 재난 지원 쓰는 게. 선별로 하면서 110만 명이 증가를 해버린다고. 최근에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왔어요. 지난해 우리가 가계 소비가 마이너스 4.3%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는 가계 소비액이 2017년 수준으로 돌아갔어요. 수출이 잘 돼도 내수가 이게 지금 이렇게 붕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보편 지급을 해야 된다.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11월 달까지 방역을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데 그때까지 어쨌든 버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가로막고 있는 게 모피아들이라 이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망고 채워라. 내 것도.